고서현 선수가 오늘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리시브를 흔들고 실바의 공격을 어렵게 하겠다는 현대의 전력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통하고 있습니다. 자, 4대0. 옆에 이제 물체가 보이거든요. 바로 네. 앞으로 찾아 들어가는 양효진 선수가 득점 이후에 후위로 내려옵니다.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그러나 정지윤의 가로막기 득점. 정지훈 선수가 위치도 좋았고 오버블로킹이 확실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고세현의 서브입니다. 의심 괜찮아요. 뽑아줍니다. 아웃입니다. 연속 범실. 모마 선수의 서브는 현대의 무기인데요. 강서브 들어옵니다. 들어갔어요. 에이스입니다. 좋은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네, 시도하고 있습니다. 6대 10입니다. 라인 빠르게 쫓아가서 윗파위에게 빠르게 성공입니다. 잘 때려줬습니다. 네, 타이밍이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점프 토스로 연결 갑니다. 강합니다. 네, 자 들어가는 속도 높이 괜찮아요. 그 부분이 이제 한 가지 의문인데요. 왼쪽입니다. 수비 좋아요. 네, 한수진 좋은 디그. 다시 현대건설의 반격입니다. 오픈 강타. 자, 계속해서 모마 선수가 공격에 수비에 되거나 아니면 예. 범실이 되는데 미들 블로커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경기 초반의 현대입니다. 또이 선수가 좀 보여야 될 텐데 시간차 수비 됐어요.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실바에게 연타입니다. 현대 이 속도 성공입니다. 자, 네. 이다현 선수가 처리를 정말 잘해줬습니다. 예. 17대 11 넘어가는 볼입니다. 밀어넣기 안쪽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서브를 좀 더 강하고 날카롭게 쳐줘야 되는 게 1세트 네. 현재까지 현대건설 리시브 효율이 60%거든요. 네, 완전히 흔들고 있어요. 들어옵니다. 네. 서브 에이스의 모마 선수의 서브가 엔드라인 인일지 아웃일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 12대 20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자, 이것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실바의 서브 득점, 유가람 선수의 서브입니다. 한손 토스, 왼손의 윗파위 따라하면서 성공. 후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윗파위. 네, 23대 15. 가운데입니다. 네, 오세요. 결정력 높은 외국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비가 하나의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7대 24. 자, 몰아붙이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중앙. 제자리에서 연타. 왼쪽에 고예림, 오른쪽에 모마인데요.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모마가 끝냈습니다. 4대2. 짧게 떨어지는 서브입니다. 공격. 실바 선수를 잘 넘어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각선 서브 득점. 네. 오른쪽으로 날라왔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오른쪽을 안쪽으로 감싸는 폼을 미리 취해줬어야 되는데 5대 7. 이다현 선수의 서브입니다. 이제 양효진이 저기 있습니다. 자, 리시브 살짝 놓쳤고요. 대각선 성공입니다. 김미연. 서브로 잘 끊어주고 있어요. 네. 서브 네. 득점. 자, 이 서브 득점 이전까지의 2세트 리시브 효율이 10%대였거든요. 네. 왼쪽. 블로킹. 지금은 좀 공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마 선수가 때릴 때 약간의 타점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7득점 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센터. 모마에게 올려줍니다. 자, 붙었죠. 다시 김나인. 오른쪽 갑니다. 완벽한 세팅이 나왔습니다. 네, 짧은 서브가 됐습니다. 올라갑니다. GS의 공격. 짧게 통했습니다. 권민지. 왼쪽. 안테나가 흔들렸어요. 범실입니다. 그새 한 점 차이가 냈습니다. 예. 그 리듬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GS의 공격. 이동 그러나. 뚜이 선수의 장점은 사실 이동 공격인데 이동 공격을 많이 볼 수는 없었거든요. 네. 이나연 역시 7득점. 15대 15 동점입니다. 실바. 뚜이. 올라갑니다. 오마의 공격. 네, 직선 좋아요. 정지훈 선수의 리시브가 워낙 정확하게 갔고 몸에 넣는 범실입니다. 짧게. 공격 빨라요. 제자리 위파위. 득점. 김지원 세터. 실바. 꽂아버립니다. 주스가 이런 공격을 더 자주 해야 되겠네요. 빠르게 왼쪽 뚫었습니다. 정지훈. 정지훈 선수의 연속 득점. 짧아요. 붙었어요. 밀어넣기. 나갑니다. 실바의 범실. 그리고 페인트로 놔야 될지가 아니고 예. 지금 토스에 오는 상황에 따라 공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라갑니다. 오픈 강타. 잘 따라갔습니다. GS 칼텍스 다시 한번 실바 확실하게 끝냅니다. 네. 서브로 공략합니다. 실바 범실이네요. 나갑니다. 빠른 공격으로 득점. 힘있게 밀어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수진 리베로가 안쪽 어택라인 안쪽에서 연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네, 여기서 어택라인 안에 부분에서 토스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후위 공격자 만치기. 김지훈 세터. 너무 크게 봤어요. 아웃입니다. 라인 세터. 맞아요. 붙여줍니다. 실바. 시원대건설 그러나 동선이 엉켰습니다. 백시로 실바 해결합니다. 12대 2가 됐습니다. 한수진, 김지원, 실바 완벽합니다. 엄청난 책임감의 실바 선수고요. 강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잘 넘겼습니다. 리시브 잘 됐고요. 길게 빠져나갑니다. 빠르지는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아마 뚜이 선수가 정확한 김지원 선수에 더 호흡할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예.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러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들어왔어요. 들어옵니다. 역전 서브 득점의 고예림 선수입니다. 오마와 위파위가 2년 연속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데 양효진의 연결. 위파위 성공입니다. 오늘 위파위 어떻게 해도 다 되네요. 맞습니다. 오버핸드를 위에서 잡고 직접 공격합니다. 살렸어요. 다시 GS의 공격. 실바. 각도 보세요. 네. 김다희 세터. 왼쪽. 유가람 수비 괜찮아요. 높이 올라갑니다. 커버됐습니다. 리바운드 플레이 이어집니다. 허진지. 없습니다. 제자리 구혜림. 따라갔고요. 실바 짧게. 또이. 다시 안고 떨어집니다. GS의 공격입니다. 스파이크. 이것이 벗어납니다. 제발이었는데 아웃입니다. 실바의 공격이 조금 길었습니다. 좋은 서브예요. 넘어갑니다. 직접 때립니다. 네. 동점. 한 점 앞선 현대. 리시브 잘 됐어요. 실바. 현대건설의 매치 포인트. 연패 탈출 직전입니다. 실바.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민지 서브입니다. 자, 끝낼 수 있을까요? 왼쪽 짧게. 네,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있는 실바. 다시 모마에게 갑니다. 네. 맞고 나갔습니다. 맞고 나갔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현대건설 또다시 GS를 상대로 3대0 4라운드에도 완승을 거둡니다. 3대0 완승으로 달아나며 추격하는 현대건설입니다. 적은 범실로 견뎠고 고른 활약이 있었습니다. 반면 GS칼텍스는 실바 선수가 양팀 최다 26득점으로 분전했지만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설 명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함께 달려줄 스페셜 패밀리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우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원 기자입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배구팬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따뜻하고 또 넉넉한 설 연휴 계속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에도 V리그 계속되죠. 1월 29일 수요일에 열린 경기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에서는 현대건설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또 한 번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4번의 맞대결 모두 3대0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은 위기에 몰렸던 현대건설이었는데요. 정말 귀중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네. 한국생명을 3점 차로 추격을 했고요. 또 정관장으로부터는 이제 4점 차로 달아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 앞두고 제가 이제 GS칼텍스의 좀 선전을 좀 예상을 했는데 그랬죠. 확실히 경기를 보면서 이 중앙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 초반부터 이 중앙의 힘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양현진 선수, 또 이다현 선수의 이제 속공이라든지 이동 공격을 많이 쓰면서 확실히 시선을 분산을 시켰고요. 또 리시브가 잘 되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이제 세터가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트윈타워가 아주 자유롭게 비교적 편안하게 공격을 시도해서 GS칼텍스가 좀 막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드 공격이 조금 덜 많이 나와도 역시 중앙에서 계속 점수를 내주니까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갔고요. 확실히 이제 양현진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67%로 11득점, 이다현 선수 75%로 10득점. 이 두 자릿수 득점을 나란히 기록을 했고요. 보면은 이번 시즌 GS 상대로 양현진 선수가 평균 13득점, 그리고 이다현 선수가 10득점. 공격 성공률도 50%를 훌쩍 넘고요. 확실히 이 강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또 현대건설은 이 GS칼텍스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무려 15연승입니다. 이제 안방에서는 GS에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네, 상대 외국인 선수가 어김없이 잘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에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3대0 또 한 번의 셧아웃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현대건설입니다. 그 중앙을 책임졌던 양효진 선수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경기를 기대하면서 나왔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계속 연패를 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어떻게든 이기고 싶다는 좀 마음이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세트 첫 랠리, 첫 득점이 아웃이 되지 않고 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좀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는 좀 어땠나요? 그냥 최대한 오늘은 조금 제가 상대 코트를 좀 많이 안 본 것 같아서 이제 최대한 보면서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승점 3점을 가져가서 다행이기도 할 수도 있을 만큼 분위기가 너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언니잖아요. 양효진 네네. 선수나 이제 선수들이나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우선은 좀 다들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승패가 계속 갈리다 보니까 이제 뭐 패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뭔가 분위기가 이제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다 같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즌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남은 5라운드, 6라운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좀 어떤 남은 2라운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코보컵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장기 레이스를 달려왔는데 좀 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13경기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 와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힘을 짜내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GS칼텍스가 오늘 사실 최근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예, 어떤 달라진 모습, 어려움은 좀 없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GS칼텍스도 좀 조직력이 점점 살아나면서 또 실바 선수가 워낙 컨디션이 좋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실바를 잘 막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도 못 맞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열받아요. 일단 시즌이 굉장히 길잖아요. 컵대회 때부터 해서 네. 체력적으로는 괜찮아요? 솔직히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많이 좀 힘들다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정신을 부여잡고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희망 하나 생각 하나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선두 경쟁을 할지 3위 경쟁을 할지 이제 앞으로 몇 경기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 현대건설 스스로의 경기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게 좀 잘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는 그래도 서로 간에 이제 호흡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면 장점이기 때문에 뭐 수비나 뭐 연결 뭐 저희가 공격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래도 같이 많이 서로 다 같이 많이 해왔던 선수들이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살아나고 서로 믿고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설이잖아요. 네네. 예,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 네, 팬들에게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는 한 살 더 먹기 싫어서 떡국을 안 먹을 예정인데 네, 다들 많이 드시고 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서는 블로킹 많이 하고 실바 선수도 네. 열받지 블로킹 않기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순위 경쟁 후반기에는 또 어떻게 이어질지 또 여자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또 현대건설이 또 중앙의 힘을 살려서 승리를 거뒀고요. 더불어서 양 팀의 외국인 선수 역시도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몫을 해냈는데 그래도 이 성공률에서는 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뭐 모마와 실바의 맞대결은 언제나 이제 관심을 끌게 되고요. 네.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긴 한데 최근에 아무래도 모마 선수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반면에 실바 선수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도 사실 보면 실바 선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하는 경기였는데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바를 보면서 우와 이 되게 감탄사를 많이 이제 연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도 26득점, 3세트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고 공격 성공률도 49%입니다. 득점율이 빅토리아 선수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제 1위, 2위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즌 이제 많이 남진 않았는데 또 실바 선수는 사실 많이 때리는 걸 좋아하니까 네. 더 계속 할 것 같고요. 모마 선수가 사실 조금 최근에 아쉽습니다. 4라운드 들어서 공격 성공률이 이제 40% 정도로 떨어졌고 계속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경기도 38%, 14득점에 그쳤고요. 또 3세트에는 블로킹에 걸려서 득점하지 못하는 장면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모마 선수가 우리가 좀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4라운드의 경기력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고 현대건설이 이제 3파전에 들어갔습니다. 네. 선두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순위 경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마 선수의 위력적인 모습이 다시 나와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양효진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제 지금까지 한 게 아까운 만큼 더 전력을 다해보겠다는 또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모마 선수가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위기에 빠지는가 싶었지만 현대건설이 3대0 승리로 귀중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 순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 현대건설이 승점 50점이 됐습니다. 선두와는 석점차, 3위와는 넉 점차 간격을 만들었고요. 최하위 GS칼텍스는 연승을 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재미와 의미 중에 하나는 꼭 담아낸다는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인데요. 박주민 기자에게 좀 자극을 받았을까요? 한 선수를 또 집중적으로 조명하셨다고요? 재미와 이미지 더 이상 대본에 안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미 의미. 네. 저는 자극을 받은 건 아니고 이제 화요일 경기 제가 이제 또 스페셜 부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 경기 보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오유주 아나운서는 만 18세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진짜 까마득해요. 그쵸.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뭐 그냥 철없이 그냥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겠죠. 네. 지금 만 18세 이 한국도로공사의 김다운 선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슈퍼 루키라는 말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이 선수를 좀 정밀 분석해 보려고 네. 하는데요. 사실 뭐 초반에도 이제 경기 나오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 올스타전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해서 4라운드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6경기 전부 선발 출전을 했고요. 모든 세트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팀 성적이 좋습니다. 4승 2패. 한국도로공사가 살아났고요. 1라운드 1순위로 뽑힌 이유를 아주 잘 증명해준 4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좀 기록을 살펴보면요. 이 김다운 선수가 이제 4라운드의 세트 성공 10.5개, 리그 3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주 다양한 공격 루트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니콜로바 선수가 101득점, 강소희 94득점, 그리고 타나차 선수가 82득점입니다. 굉장히 세 선수를 아주 고르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배우나 선수가 속공 3위, 타나차 선수가 시간차 3위고요. 강소희 선수는 6위입니다. 그리고 이동 공격 배우나 선수 7위에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중앙을 아주 고르고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네. 사실 공격수들이 잘 해주고 있다는 거지만 결국에는 세터가 제대로 세팅을 해주지 못하면 공격수들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한국도로공사의 외국인 선수 니콜로바 선수가 네. 득점 7위입니다. 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좀 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국내 여러 선수들을 좀 활용하는 그 다양성이 필요한 팀입니다. 네, 김다운 선수가 아주 확실하게 운영 능력이 빛나는 4라운드고요. 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 영플레이어상의 네. 후보로 가장 유력해졌다. 아. 사실 경쟁자가 눈에 띄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인상적인 신인이 등장했다는 점, 여기에도 세터 포지션에서 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자원이 등장했다는 점 여러모로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박철우 해설위원도 또 이 김다은 세터의 경기하는 모습을 또 인상적으로 보셨다고요. 저도 이제 도로공사 경기를 좀 자주 볼 시간은 없었는데 네네. 김다운 선수라는 얘기를 듣고 계속 경기 좀 많이 한번 신경 써서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공이 나가는 이 손에서 나가는 이 세팅 능력이 상당히 빠르고 좋더라고요. 그게 좋다는 건 결국에는 공격수가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인 그런 면을 갖춘 상태에서 상대의 블로킹을 좀 요리하는 능력이나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좀 보이지 않았던 어떤 모션을 좀 쓰면서 세팅하는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리시버가 좀 흔들린 상황에서도 속공을 또 쓸 수 있는 능력들. 그런 능력들을 봤을 때 오랜만에 여자부에 또 거물급 세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왼손잡이 공격수였다 보니까 네. 이 니콜로바 선수를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그전에 봤을 때는 좀 매달려서 때리는 볼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이제 김다운 세터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면서 공을 타점을 잡아 때리는 능력들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서 확실히 이 선수가 공격수를 살려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정말 박철우 해설위원도 극찬할 만한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건 충분한 것 같고 정다워 기자도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 김다운 선수의 활약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또 어떤 점이 또 기대해 볼 만한지 또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요. 네. 레전드 세터 출신 이효익 코치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김다운 선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N의 간판 해설위원 이숙자 위원에게도 네.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뭐 공통적으로 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런 신인 세터는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효익 코치가 뽑은 가장 큰 장점은 배짱입니다. 뭐 실수를 해도 언니들한테 다가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고요. 뭐 이숙자 위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반과 비교하면 표정이 많이 달라졌다. 여유도 있고 자신감도 있다. 그러면서 뭐 나는 1년차 때 언니들 얼굴도 못 봐서 경기를 잘 못했는데 네. 굉장히 정말 나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줬고요. 뭐 지금 말한 대로 사실 세터는 팀을 끌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짱, 자신감이 없으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신인이 이제 주전으로 뛰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뭐 물론 팀 상황 때문에 경기에 나갈 수는 있어도 이렇게 김다운 선수처럼 좋은 기량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꼽은 장점은 힘입니다. 네. 박철우 의원도 지금 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효희 코치 말로는 연습 때는 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부 최근 세터들이 이 코트 왼쪽에서 오른쪽, 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반대편으로 끝까지 밀어주는 토스를 잘 못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김다운 선수는 안테나 근처까지 아주 힘있게 빵빵 올려줘서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모습을 보고 훈련 중에 이 동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저런 걸 하다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 김다운 선수가
또 장점이 서브입니다. 아, 서브할 때 보면 웬만한 공격수들 못지않게 그 묵직함이 느껴지거든요. 뭐 이숙자 위원도 저 정도로 힘 있는 서브를 구사하는 세터는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세파이커라고 하잖아요. 네. 세터인데 스파이커도 하는. 물론 남발하면은 사실 좋지 않겠지만 뭐 경험이 쌓여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또 그게 이제 먹힌다면 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점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장신입니다. 네, 맞아요. 신장이 197cm인데 179cm. 네, 거의 180에 거의 네네. 육박을 하는 신장인데 뭐 염혜선 선수가 보면 176이고요. 김다인 선수가 174cm입니다. 확실히 우위에 있고 지금까지 국제 대회에 나갔던 세터들과 비교를 해도 확실히 신장에 장점이 있고 뭐 키가 크다는 것은 어쨌든 국제 무대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뭐 이른 시기에 대표팀에도 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이 김다운 선수를 앞으로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기량도 많고 앞으로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잠재력도 풍부한 것 같은데 박철호 해설위원도 또 선수 시절에 또 많은 또 세터들과 호흡을 맞춰본 만큼 이 김다운 선수의 좀 활약을 보면서 남자부로 친다면 좀 어떤 선수와 좀 유형이 비슷한 세터다 좀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OK저축은행의 이제 이민규 선수의 스타일, 그 네. 신장이 좀 크고 위에서 나가는 스타일이 좀 좋아 보였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의 한선수 선수, 예, 기술을 좀 닮은 석관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이민규 선수는 워낙 볼이 가볍게 이 공을 때리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수에 상당히 때리기 편해하는데. 이 김다운 선수가 올려주는 볼들을 봤을 때 공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쪽으로 올리기까지 되게 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공을 컨트롤하는 능력이나 힘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도 나가는 게 되게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무겁게 무언가를 조절하는 능력이 아니라 네. 공격수 되게 쉽게 올린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한 선수 세터처럼 어떤 모션도 좀 쓰기도 하고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비패스. 네. 2단 공격 상황에서의 몸을 한 180도 돌리면서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런 선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어저께인가 저희 와이프가 자기 그 김다운 선수라고 알아라고 하더라고요. 먼저요. 네, 근데 저는 흥국생명의 김다운 선수인 줄 알고 아웃사이드 히터? 알지라고 내가 네. 세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 선수 되게 잘하더라. 되게 영리하게 잘하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해갔는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터는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갖추고 있어서 이 두 선수를 좀 섞어놓은 선수지 않을까? 네. 앞으로의 미래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아내분께서 그동안 배구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 정도로 눈여겨볼 만한 또 제목을 가지고 있는 또 김다은 세터의 활약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만 이 선수가 뭐 만 18세입니다. 프로 경험이 뭐 고작 이제 3개월 된 뭐 젊다 못할 어린 선수인데 그런 만큼 또 보완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 이렇게 뭐 칭찬을 하고 뭐 굉장히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선수의 이 미래가 기대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직 완성형 선수가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채워나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잘 성장하면 대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효희 코치 이제 말씀에 따르면 좀 이제 체질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지방은 조금 줄이고 근육량은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신인이기 때문에 이 웨이트 훈련을 제대로 못한 채로 지금 시즌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즌 마치면 조금 그런 훈련 메커니즘에 좀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하고요. 뭐 이숙자 위원은 이제 몸에 힘이 조금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이 발이 빠르지 않은 거는 조금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김다운 선수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효희 코치에게는 성장 가능성에 관해서도 좀 물어봤는데 김다운 선수가 이제 말하면 쫙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따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도자로서 재미를 느끼게 된다고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자만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숙자 위원도 뭐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장점이 많은 완성형 선수다. 또 우리나라 역대로 봐도 이 톱 세터가 될 만한 자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재능도 많고 또 발전하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이 한국 배구 특히 여자부 쪽에서 보면 사실 세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효희 코치 말대로
자만하지 않고 잘 성장을 하면 좀 침체된 한국 배구에 활기를 불어넣을 선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봅니다. 네, 한국도로공사뿐만 아니라 뭐 V리그를 넘어서 뭐 한국 배구에 또 커다란 희망으로 계속해서 또 잘 성장해 주길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도 또 배구 선배로서 뭐 김다은 선수에게 뭐 당부나 응원의 메시지를 또 전해 준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정다우 기자님 말씀대로 정말로 앞으로의 미래가 촉망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좋은 제목이라는 것은 큰 나무를 가지고 얼마만큼 잘 다듬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선수가 많은 이 트레이닝과 그리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대성할 수 있는 이 여자 배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세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분명하죠. 이 모든 것들을 잘 다듬고 만들어서 더 큰 선수로 성장하길 저 함께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배구의 희망을 찾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정다워 기자의 팩타워 다음 이 시간도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 현대캐피탈과 2위 대한항공이 4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앞선 두 팀의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현대캐피탈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번째 맞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요? 여수반이도 강한 서브. 허수봉 블로킹. 이번엔 완벽합니다. 김규민. 올 시즌 들어서 부상이 있어서 몸의 회복이 굉장히 느렸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회복을 하고 들어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가 빠져 있는데도 김규민, 진지비 선수가 전위를 네트앞을 지키고 있는 대한항공. 여수반이 서브 포인트. 서브 득점. 여수반이도 서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대한항공은 서브 성공 3,100개 역대 1호의 기록을 이 순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여수반이. 고! 자, 어렵게 레오가 쫓아갔습니다. 허수봉 넘겼고요. 여수반이 한 선수의 선택은 왼쪽 정한영. 터치에 꽂힙니다. 그러니까 요스바니와 루에이 선수의 합류로 예전 대한항공의 이 상태가 돌아온 느낌이에요. 네, 코트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존재감이 엄청나요. 네. 한 선수 왼쪽이에요. 스파이크. 레오가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여수반이 한 선수 다시 정지석 또 넘어왔어요. 이번엔 여수반이의 강타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주춤. 레오가 때렸습니다만 요헤이가 잡아내고 역습 성공. 반격에 성공하는 대한항공 정한용입니다. 그동안 부상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오늘이야말로 완전체입니다. 밀어넣기 호흡 맞지 않았어요.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요스바니 블로그아웃. 1세트를 대한항공이 가져갑니다. 허수봉이 공격 3위잖아요. 54%. 서브 득점! 또 한 번 서브 득점이 나오는 현대캐피탈. 이번엔 전광인입니다.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전광인의 서브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선 정지석 받아냅니다. 레오쪽 하이볼을 득점으로 만드는 레오. 연속 득점을 현대캐피탈이 만들었습니다. 20대 16. 서브 득점은 없지만 위력적인 서브가 있습니다. 네트 맞고 이번에 살렸습니다. 한 선수 원핸드 토스 살려냈고 오른쪽 강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야, 이렇게 또 점수를 얻어가는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요수반입니다. 레오가 버텨냈고 황승빈 레오 이번에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2세트 한 점 차 바짝 따라붙는 대한항공입니다. 여수바니의 서브로 또 이어집니다. 네트 맞고 아웃이에요. 벗어나는군요.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20대 22 대한항공 진지위. 레오가 어렵게 반격 들어가 블로킹. 여수바니 이제 한 점 차. 자, 여기서 블로킹 여수바니가 잡아냈고 기쁨의 셀러브레이션까지 넘어왔습니다. 한 선수 이준 반격. 포인트. 동점. 대한항공 동점을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네, 한 선수 여수바니. 자, 주심
심의 판정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벗어났어요. 아웃입니다. 23대 24. 요스바니 아, 서브 좋아요. 강한 서브. 황승민 높게 하이볼. 이 터치아웃이에요. 공격이 터치아웃. 세트를 마무리 짓는 허수봉이었습니다. 박경민 어렵게 버텼고요. 그러나 왼쪽 하이볼 바운드 됐습니다. 찬스볼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요스바니 야, 살려냈어요. 살렸어요. 박경민 리베로 슈퍼리그 그리고 골스. 반격 마무리. 허수봉 캡틴 허수봉이 박경민의 노고를 빛을 나게 만들어줬습니다. 레이보드 밟고 받아냈던 박경민 선수의 디그였잖아요. 네. 20대 19 레오 이준이 버텼고요. 이준 블로킹! 블로킹! 현대캐피털 황승민이 다시 한번 블로킹을 잡아냈습니다. 이번 서브도 위력적입니다. 황승민 오른쪽 레오 성공이에요. 레오의 득점. 아, 그동안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레오 선수의 이 라이트 백어택이거든요. 네. 뚝 떨어지는 서브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성공이에요. 석점차 승리까지 2점을 남겨놓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22대 24 매치 포인트는 이어집니다. 황승민의 선택 레오 경기 끝납니다. 현대캐피탈 15연승을 질주합니다.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 대한항공의 반격이 아쉽게 11경기 연속 승점 석점 15연승을 달리는 선두 현대캐피탈입니다. 레오 선수가 양팀 최다 23득점으로 활약했고 16득점의 허수봉 선수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첫 세트를 먼저 따내고도 역전패입니다. 현대캐피탈이 15연승으로 4라운드를 마무리합니다. 공수에서 맹활약한 레오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통산 최다 득점 1위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소환이 되고 있는 박철우 해설위원 역시도 좀 남다른 기분으로 레오 선수의 활약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레오가 몇 득점 했는지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체크. 네, 근데 뭐 원래 이제 레오 선수가 뭐 워낙 짧은 기간 내에 이 득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득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가장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레오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공격적인 부분도 당연히 잘하고 있지만 이 리시브나 다른 팀원을 이 다독이 능력까지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선수가 정말로 많이 성장,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오늘 설날에 또 이뤄진 이 빅매치 경기였잖아요.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의 경기였는데 요스바니아 레오의 이 두 선수의 좀 활약력을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가 양팀 최다 23득점에 공격 성공률 55%로 레오가 완승을 했고요. 여기에 수비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이 리시브 부분에서 봤을 때 확실히 시즌 초반엔 좀 부담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자리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지면서 확실히 리시브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허수봉이 2세트부터 아포지스 옮기면서 리시브를 좀 더 많이 받게 됐는데도 효율이 46%, 점유율이 33%거든요. 그만큼 레오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15연승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레오가 꾸준히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라운드 MVP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 공격 성공률 59%, 이 오픈 성공률이 53%라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레오가 킥오픈보다는 오픈을 더 많이 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해결해주는 능력치가 정말 최고인 선수다. 제가 감히 예상해보건데 네. 이 레오가 이번 라운드 MVP를 한번 차지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봅니다. 네, 저희 스페셜 V에서 또 라운드 MVP의 가능성을 언급할 때마다 뭐 보는 눈이 비슷했을까요? 매번 그 선수가 또 라운드 MVP를 또 수상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 레오 선수의 라운드 MVP 수상 여부 역시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부 경기 현대캐피탈이 또 한 번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의 숫자를 더 늘려갔는데요.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선두 현대캐피탈이 거침없이 승점을 쌓아갑니다. 승점 64점, 15연승이고요. 3연승을 마감하는 2위 대한항공은 선두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왼쪽 하이볼 바운드 됐습니다. 찬스볼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여수바디 살렸어요. 박경민 리베로 슈퍼디그 그리고 골 반경 마무리. 허스봉 캡틴 허스봉이 박경민의 노고를 빛을 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장면 나왔습니다. 야, 멋진 수비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박경민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네, 오늘 박경민 선수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리베로가 오늘 이 멋진 경기 명품 조연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팀 리베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한두 선수만의 힘으로는 15연승 불가능했겠죠. 모두의 힘이 모여서 선두 현대캐피탈이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인데요. 먼저 여자부부터 전망을 해볼까요? 4라운드 마지막 경기와 5라운드 첫 경기에서 연이어 맞붙게 되는 두 팀입니다. 승점 7점 차 1위 흥국생명과 3위 정관장의 맞대결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여자부 결과는 정관장의 우위였습니다. 정관장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흥국생명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정다호 기자의 이 투표 결과가 비밀에 붙여졌는데요. 어느 팀을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최근에 흥국생명이 그래도 분위기를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 더 많은 스팸이 정관장의 14연승을 예상한 거네요. 정관장이 뭐 물론 순위표에 아래 있지만 또 최근에 기세를 보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관장의 표를 던졌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흥국생명도 말씀하신 대로 3연승 그리고 또 경기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의 무게감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메가 선수 그리고 부키르치 선수가 이끄는 이 원투펀치가 리그에서 막을 팀이 없어 보일 정도로 정말 강력합니다. 네, 물론 이제 중앙에서도 정관장이 절대 이제 밀리지 않고요. 지난 3라운드 맞대결을 사실 돌이켜 보면 흥국생명에 이제 투투크 선수가 있었는데도 정관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승점 3점을 획득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정관장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역시나 이제 흥국생명도 이제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또 경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격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접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경기하고 이제 5라운드 이제 첫 경기에서 두 팀이 장소를 바꿔서 다시 만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는 팀이 연승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도 점령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흥국생명의 15연승을 저지했던 팀이 바로 정관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정관장의 14연승을 흥국생명이 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정관장이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주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설 명절 연휴에 계속되는 빅매치가 있습니다. 여자부 1위 흥국생명과 3위 정관장의 맞대결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남자부 전망해 보겠습니다. 4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나란히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는 두 팀입니다. 우리카드와 OK저축은행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남자부 결과는 우리카드의 우위였네요. 우리카드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그리고 OK저축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자, OK저축은행이 뭐 주춤하긴 합니다만 올 시즌 4승 가운데 2승을 또 우리카드를 상대로 거뒀거든요. 그럼에도 또 대다수의 스팸은 우리카드 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스팸들은 4라운드까지의 순위나 이 경기력을 좀 판단을 많이 하는데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카드의 두 외국인 선수가 조금 부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승리 확률을 봤는데 16.7% 상당히 좀 애매하죠. 네. 누가 찍었을까요? 조금 애매한데요. 누가 네. 찍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OK저축은행에 제가 한 표를 던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이 애매한 이유가 숫자가 바로 박철호 해설위원이군요. 네. 네. 옹색하게 있는 16.7%. 네. 일단은 이 2승을 이제 우리카드에게 일단 거뒀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대한항공에게 이번에 패배하긴 했지만은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 OK저축은행이거든요. 네. 그 희망을 봤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바로 OK저축은행 아시아 쿼터로 들어온 이 쇼타 선수입니다. 이 세터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이 OK저축은행인데 이 오기노 감독은 쇼타 선수를 선택을 했거든요. 과연 이 선수가 얼마만큼 좋은 활약을 펼쳐줄까? 솔직히 저도 이날 경기 중계를 하면서 좀 메인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과연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연습 때부터 좀 뭔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경기 들어갔을 때 이 김홍비 선수나 김건우 같은 젊은 선수들 살려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크리스 선수가 체중을 실어서 때리는 모습을 봤을 때 좀 놀랐습니다. 네. 그 체중을 실어서 때릴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세타의 능력, 얼마만큼 공격수가 좋은 타이밍에 때릴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쇼타 선수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 플레이오프 올라가기 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점수긴 하지만은 앞으로 남은 이 경기력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그래도 5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OK저축은행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남아있는 이 상위권 팀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다수의 스팸은 이 우리카드의 승리를 전망했지만 또 박초로 해설위원의 소신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OK저축은행의 반격까지도 함께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설 명절 연휴에도 V리그 함께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